자, 오늘 제가 윤석열 대표님 모신 김에 하나만 더 찍자고 했어요. 이유는요, 그 M7 종목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문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요새는 이제 브로드컴까지 했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브로드컴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또 뭐 있죠? 갑자기 그냥 아마존, 네. 또 마지막에 하나는 뭐 있죠? 애플 이야기 네, 했습니까?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네. 뭐 어쨌든 예 7개 종목 중에 섭섭해할 것 같은데. 제가 자막으로 할게요. 네. 어떤 기업에 제일 관심을 가지세요? M7 종목 중, 그러니까 그 M7 종목이 50%라고 네. 하셨잖아요. 비중이 뭐가 제일 크세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엔비디아 비중이 거의 독보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비중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다고요? 네, 저희는 다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엔비디아 한 3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와, 그래서 딱 좋은 시기.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이제 초과 수익을 얻는 거는 좀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그거를 이제 브로드컴 마벨 쪽으로 글로 다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겼고 네. 저희 포트에 없던 그러니까 종목으로 하나 최근에 들어갑니다. M7. 그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네, 제가- 원래 저는 테슬라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은 네. 의견은 아니셨다 했는데 네. 테슬라의 비중을 그럼 많이 실으셨어요? 네, 이제 지금 실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7 중에 만약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브로드컴 이걸 네. 아니고 다른 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테슬라. 테슬라의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다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엄청나게 기대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의 사업을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다 괜찮은 사업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속담에 이거 뻥카가 많다. 아 왜냐면 머스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하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시기가 항상 네, 너무 뒤에죠. 오. 사이버 트럭부터도 뭐 벌써 한 6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런 것처럼 너무 뻥카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슬라 뭐만 하면 제가 별로다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그 로보택시 처음에 이제 시연할 때도 네. 저 분명히 저 하고 나서 실망해서 분명히 급락할 거야 했는데 실제로 급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실망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테슬라를 안 좋아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것도 당연히 이제 매수의 이유이기도 한데 네네.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핵심으로 가졌던 건 이제 뻥카 아닐 것 같은데 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도 저는 너무 그냥 얘들 보고 나서 한심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 움직이질 않았어요. 좀 보겠을 때는. 근데 이게 발전 속도가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어쨌든 옵티머스 나온 거 보고 와, 이 정도면 확실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X 인수할 때도 저는 별로였거든. 그냥 자기 돈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대체 그거 왜 인수하나 싶어요. 네, 그냥 취미 생활 하는 느낌이다. 기술이 맛있다고 해서 그냥 그 기업을 사는 느낌으로 사는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돈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를 돌리잖아요. 예, 그런 식이겠고. 데이터를 산 거군요. 그럼 그렇죠. 데이터를 사는 거죠. 엄청난 빅데이터를 산 거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자율주행이니까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가 AI를 돌리기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X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했단 말이에요. 설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소 뒷걸음질 지잡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예, 엄청 좋아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SD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와, 이 정도면 지금 13 네. 레벨인 거죠. 네, 그 정도 영상 보고 나서 이 정도면 로봇택시 해도 되겠다. 상용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 괜찮은 사업이었는 건 알겠는데 좋은 건 아는데. 네, 근데 너 실제로 못 하잖아. 언제 할지 네,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거 사업이 가시성이 지금 되겠는데 가시성이 심지어 트럼프를 업고 뛰겠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 트럼프까지 업었다. 이거 가속도가 붙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멍청한 게 저희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편입한 가격대가 380불입니다. 꽤 높게 사셨어요. 그만큼 제가 테슬라를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근데 380불에도 살 정도로 그렇죠. 이제는 좋게 본다. 네, 200불 때도 안 샀던 사람인데 저는 380불에 샀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목표가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000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900불까지는 가능하겠다.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어 몇 개월만은 아니고. 아, 그렇죠. 네, 트럼프 임기 동안 그 안에 제 생각에는 원래 취임하고 1, 2년 차가 가장 좀 드라이브가 잘 그쵸, 걸리니까 뭐 한 2년 정도를 생각하면 900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제가 지난주 브로드컴도 이야기한 것처럼 딱 그 가격대잖아요. 그러면 한번 액분 한번 해주면 액분 좋아하세요? 아니, 탄력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보다 확실하게 미국 쪽이 액분이 더 잘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액면 분할보다는 주식 분할하죠. 그렇죠. 미국은 네.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주식 분할할 때는 진짜 우리나라는 주식 분할하기 전,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막 올라가다가 네. 하고 나면 맞아. 빠지고 네, 재료 이러잖아요. 노출, 네, 킹 마냥.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또 그런 게 아니라서 맞죠. 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지금 중국 익스포저가 꽤 크고 중국 쪽에서 맞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줘야 하고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 정부에 혹은 트럼프에게 다이렉트로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말을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일론 머스크 옆에 찔러가지고 야 머스크 네가 좀 얘기해봐. 좀 그만하라 그래. 이런 거 좀 할 것 같거든요. 네. 머스크 역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맞죠. 확실하게 가교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론 뭐 머스크가 그런 눈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근데 은근 사회생활 잘해요. 중국을 딱 잡고 또 약간 신기 있고 왜냐면 트럼프를 딱 잡고 한 거 보면은 그거는 약간 사회생활보다는 그거지 않을까요? 그냥 그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 정치적인 신념을 원래 약간 공화당 쪽이었나요? 원래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래요? 네. 전 되게 의미부여해가지고 이거 약간 네. 이런 거 잘하는 거는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PC주의를 엄청 싫어하지.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그 성전환 수술 해버렸잖아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그거 모르세요? 몰랐어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주별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성전환 수술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스크 아들이 네. 자기가 그 미성년자인데 그냥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열받아 하죠. 그거를 하게 만든 정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래부터 안티 PC주의자였어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공화당 지지자이기는 했고, 네. 뭐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가 우리 흔히 말하면 머스크가 약 상황 같은 느낌이잖아요. 상황. 예, 상황 같은. 뒤에서 다. 네, 그런 실세, 느낌이긴 한데. 비선 실세.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눈치 챙겨라고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트럼프가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중국 쪽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네. 또 머스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건드렸다가는 그렇죠. 팽당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눈치 챙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가 테슬라가 필요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팽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가교 역할 자체가 없어질 거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적으로는 테슬라를 치고 싶고 머스크를 치고 싶지만 팀 쿡이 그걸 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기 위해서 적당하게 계속 제가 보기에는 규제 같은 것도 적당하게 갈 것 같아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성장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 요즘에 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를 투자할 때 내가 예를 들어 테슬라의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테슬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 지금 그 질문 하고 싶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전기차 판매량 10년 만에 꺾였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래도 돼? 싶었는데 네. 오히려 주가가 그날은 물론 빠졌지만 다음날 또 엄청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요. 밸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기 전기차만 때문에. 보면 비싸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업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로봇 택시,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I. 이쪽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연결고리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까지 가는 우주까지 거죠. 가는 예, 거죠. 그런 것까지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테슬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에서의 뭐 인도량 이런 것들
전기차 인도량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하시면 안 돼. 예, 근데 이미 시장에서 이런 그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주력으로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는 이런 운용사들 쪽에서도 전기차 이야기 안 해요. 네, 전혀 이야기 안 해요. 전기차 캐즘 막 이러면서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은 막 두드려 맞는데 미국에서 진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 말고를 지금 다들 성장으로 기대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뭐 팔 만큼 그들도 팔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기차 팔아서 돈 별로 안 남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걸 이미 많이 뿌려서 로보택시 하려고. 예, 근데 그런 지금 현재 인프라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로 할 필요는 없다. 테슬라와 관련된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만들어놨다. 그럼 이걸로 이제 돈으로 엮는 거죠. 근데 엮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될까요? 저는 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로보택시가.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상용화라고 생각하면 한 내년 상반기. 그 다음에 이미 뭐 베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정도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웨이모는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부분 자체도 이제는 그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 지금 못하는 거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주가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주 중에 그 요건이 있거든요. 뭐야?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3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를 달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라이다. 네, 라이다가 장착되어야지만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트럼프가 뺄 거예요. 네, 그걸 수정을 하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 빼기 시작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한 상반기 안에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건데 물론 베타로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테슬라가 되려면 좀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되죠. 예. 법적으로 안 돼서 네,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사실 네.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돼야지 우리가 좀 체감을 하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할 맞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체험도 못하고 체감도 못한 상태에서 그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행정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해야 네, 될지도 좀 행정 어렵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게 그러니까 발목 잡는 게 기업들의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내 쪽의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한참 좀 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현대차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현대차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자율주행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왜냐면 근데 법이 법도 같이 안 법인데 돼서. 만약에 현대차가 마음에 먹었다면 법을 바꾸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왜냐면 지금 당장 열어놓으면 테슬라 그러니까 밥상은 본인이 차렸는데 그 밥은 테슬라가 다 먹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하려면 이게 현대차도 그거에 대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고 나면 회사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렵죠. 예,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차에서 잠깐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보험도 있죠? 네. 테슬라가 보험을 직접 하죠. 그렇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아직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득. 근데 지금 깔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봇으로 돌리기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거 만약에 하면 결국은 테슬라가 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건 해야지 좀 열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테슬라의 모멘텀은 일단은 순서대로 생각하자면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로보택시가 가장 먼저가 될 네. 거고 그 사이에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조금 2년 뒤로 안에는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2년이요? 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의 가장 이제 그 핵심? 관건이 AI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산업용이야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그냥 알고리즘만 넣어놓으면 네. 그냥 말 루틴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결국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과의 대화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는 결국 AI인데 AI의 발전 속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 젠슨왕
나오면 그러니까 코스모스 보면서도 느꼈어요. 아 이거 2년 안에는 확실하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휴머로이드 자체가 비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대량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달라져요. 그리고 모든 산업은 대기업이 뛰어드는 순간부터 속도는 확 줍니다. 우리가 AI 언제 10년 전에 AI 없었나요? AI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픈 AI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은 결과물을 내놓고 나니까 네. 너도나도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 속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한 8년 동안의 발전보다 그 이후에 2년 동안의 발전이 빨리. 더 월등하게 나오는 것처럼 로봇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치고 나와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뛰어들었죠. 메타도 뛰어들었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까지 다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라는 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로봇이.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휴머로이드 가격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로봇 청소기도 비싼 건 한 300만, 400만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그 정도 하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거라서. 아유, 어디 브랜드예요?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그 뭐 비싸도 한 100만 원대 하는데 무슨 브랜드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저는 로보락 그러니까 초기 모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비싸게 비쌀 때 사셨네. 예, 눈탱이만 쓰는 초기보다 네. 제가 샀을 때 한 350만 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비쌌어요? 예, 제가 샀을 때는 그랬었어요. 오. 예, 그래서 눈땡이만. 눈탱이만 많이 싸지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 뭐 300만 하는데 만약에 로봇 휴머로이드인데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 해주는 거예요? 청소도 해주고 비서 역할 해주고? 예, 완전 비서 역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이불 같은 거 해주고 운전해주면 안 되나? 그 자율주행 하잖아요. 아, 그런. 저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테슬라가 옵티머스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의 네, 맞아요. 옵티머스 프라임에 네, 프라임. 보면은 그게 자동차가 됐다가 로봇이 됐다가 하잖아요. 그 약간 연관관계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택시 했다가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그거를 그 흔히 말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뭐라 그러지? 실용성이 없잖아. 너무 크잖아. 그쵸. 집에도 데리고 그쵸, 와야 그쵸, 되는데, 그쵸. 예, 집 안에도 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죠. 예, 줄일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두 가지 다가 지금 각각의 구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은 되게 짧아질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건 가정용 휴머로이드는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들의 공장에서 뭐 네, 이렇게 부품 단순 맞추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체는 확실하게 빨리 될 것 더 같아요. 빨리 될 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예를 들어 그 로봇 같은 경우 만약 한 대에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년 무상 AS를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대체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안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편의점 가면 로봇이랑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식당 가면 로봇이랑 말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 기계가 대체하고 네. 있는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를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사람처럼 맞죠, 이제 로봇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정말 빨라질 수 네, 있다. 저는 공장용 로봇을 한 2년 안에 상용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업은 3년 안에 상용화.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은 5년 안에 상용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나와서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아, 네. 육아를 좀 담당하고 그렇죠. 예, 네. 좀 이렇게 아침에 등원, 아, 저녁 때 그렇죠. 하원 이런 그거 다 하지 않을까요? 예, 이런 로봇이 네, 좀 그거 다 할 것 나왔으면 같은데. 좋겠어요. 이렇게 네.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딱 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고 네. 네, 그런 로봇 세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담기 시작한 이유 380불이라는 가격은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로봇택시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에 테슬라를 보겠다라는 몬스터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중간중간에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관련한 코멘트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들 언제나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탄 마티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